기록 먼저 누르시고, 네, 됐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강의로는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이 됐네요. 지난번에 두 번 했었고, 그래서 AI 생태계에서 살아남자. 그리고 세컨 브레인 AI를 내 친구로 만들자.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가치가 있는 세상임을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챗 GTP 이게 아니었는데 이거였구나. 챗 GPT와 그 다음에 프롬프트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 이번에는 챗 GPT와 그 친구들 비교 활용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를 한 게 챗 GTP 남들은 잘 모르는 기능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이 아시긴 할 텐데 그거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아이디어를 구성하고 적용해 본다. 우리가 프롬프트를 잘 써야지 뭔가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프롬프트를 가지고 챗 GTP와 클로드 그리고 제미나이와 코파일럿에 대해서 적용하는 걸 해볼 겁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 시간 짬짬이 챗 GTP하고 클로드 제미나이와 코파일럿에 로그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구글로 그냥 로그인하면 되거든요. 지금 비용은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그리고 간단히 강의를 마친 다음에 요 챗 GTP와 클로드 그리고 제미나이와 코파일럿에 대해서 제너레이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에게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LLM 모델에도 성격들이 조금씩 다르고 제너레이션 하는 그런 양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살펴보면은 내가 어떤 게 나한테 맞는 건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챗 GTP 남들은 아직도 잘 모르는 기능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보이스 컨버세이션인데요. 이거는 모바일에서만 가능해요. 모바일 여시면은 이제는 선생님들 잘 아시죠? 여기 하단 오른쪽에 이게 헤드폰 마크가 있어서 요 뒤에 마이크에 대고서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소리로 녹음이 되면서 얘도 소리로 저한테 들려줍니다. 그래서 소리로 컨버세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모바일에서만 되는 거죠. 이거는 무료도 가능하세요. 3.5도. 그래서 이거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이스 선택 남녀가 가능하다. 그래서 통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제는 제가 우리 막내가 지금 언니한테 유럽에 갔거든요. 그래서 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20살인데 이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기 때문에 저희가 보내면서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잘 가는지 또 경유해서 갔었기 때문에 혼자서 가는 거라서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잘 도착해서 언니랑 조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노란 커다란 선플라워를 선물로 받고 둘이서 그 공항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저희 가족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올리고 이게 무슨 사진 같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여성이 활짝 꽃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어떤 캐리어가 보이고 이분들은 아마도 공공장소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공항이나 기차역이나 이런 데서 있고 오랜만에 만난 듯이 보입니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정확한 그 표현에 제가 어제 깜짝 놀랐는데 이제 몇 마디 이제 질문을 하고 서로 대화를 했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게 이제 가능하십니다. 3.5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빙이 가능하다는 거. 우리 챗에서 이따가 책 열면서 보시겠지만 대화가 보관이 되고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넘버링을 하거나 표시를 해서 내가 보관할 수가 있죠. 집어넣어서 그 리스트에 말고 리스트에 있는 거 그 안쪽으로 우리가 아카이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PC나 모바일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 수가 있겠죠. 저는 모바일에서는 이렇게는 안 해요. 왜냐하면은 너무 많은 부분이 멘트가 많기 때문에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PC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커스텀 인스트럭션, 맞춤형 지시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효과적인 기능이에요. 내가 만약에 챗이랑 채팅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블로그에 관심이 있어. 우리 선생님들 책 읽는 거 좋아하시고 글 쓰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글쓰기를 하고 싶
싶다는 거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많이 채팅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 친구에게 블로그를 쓰기 위한 멘트가 고정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원하는 답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맞춤형으로 지시를 해서 입력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참정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 주에 이거에 대해서 할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을 입력을 해 놓으면은 나는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에 이제 지시를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너에 대한 부분, 나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너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넣는 건데, 이걸 넣게 되면 그 양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얘가 나에게 맞춰서 이렇게 답을 줍니다. 괜찮죠? 답을 주고, 어, 근데 내가 항상 이렇게 블로그를 위한 글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 그럴 경우에는 그 체크 온과 버튼을 온과 오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프로 해놓으면은 이제 그 맞춤형 지식에 대해서 꺼지고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자세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맞춤형 챗봇을 만드는 것을 할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요 커스텀 인스트럭션도 하나의 챗봇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무료로 가능한 거고, 근데 맞춤형 챗봇은 유료만 가능하죠. 그래서 유료인자들이 나만의 챗봇을 만드는데, 이 블로그에 들어가는 멘트를 이 챗봇에 집어넣어서 나만의 보이스 아니면 나만의 블로그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동화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시를 짓는다거나, 내가 어떤 주식 분석을 하고 싶은데 나만의 주식 분석을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넣는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나만의 명언을 듣고 싶어, 나만 특별히 나에게 적합한 나의 챗봇 비서를 만들고 싶어 할 경우에는 여기서 제작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아주 어려운 프롬프트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접근하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2주 후에 하겠습니다. 그 기억을 통제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아직까지는 적용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많이 쓰지 않는 부분이라서 요건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가 지금 제가 5가지를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메디컬 분야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예시로 들었던 게 당뇨 환자에 대한 예시였었어요. 그런 건데, 우리가 마지막에 너에 대해서 페르소나를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의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면은 굉장히 정확한 답을 원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메디컬 분야 진입을 하고 싶어. 너는 신뢰할 만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심장내과 의야. 아주 신뢰할 만하고 명망이 있는 분이지. 환자는 50대이고 아시안이야. 여기는 미국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제가 아시안이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와 LDL 수치가 높다. 당뇨는 없어. 근데 이 사람이 궁금한 거는 뭐냐면 식이도 조절을 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LDL 수치가 높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하는 바를 물어보면서 궁금증도 해소하면서 걱정도 해소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지혈증의 주범인 LDL 수치가 높으면 예상되는 증상과 질환이 뭐야? 그리고 식이요법으로는 뚫을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약으로 통제가 안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을 했죠. 구체적이고 궁금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시를 창작하는 부분인데, 안녕. 너는 창의적인 문해를 좋아하는 캐릭터야. 언어가 아니고 언어 유희입니다. 언어 유희를 즐겨. 언어를 가지고서 이렇게 뭐 만들어낸다거나, 언어로서 어떤 센스를 갖게 한다거나, 그런 걸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부여를 해줬습니다. 나는 여름방학이나 휴식, 가족에 대해 시를 쓰고 싶어 해. 사랑과 따뜻함이 묻어나는 시어로 10줄 이내로 간결하게 시를 써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직유와 은유를 사용하고 은유를 맞춰줘 그렇게 썼어요. 여기 더 넣을 수도 되겠죠. 이런 프롬프트를 하나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시장 조사를 하는 프롬프트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아니면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기존에 사업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처음으로 사업을 시도하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많은 부분이 고려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서울 홍대 앞에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데 다이어트와 건강식을 위한 지중해 식단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구상 중인 거예요. 그래서 구상 중에 하고 싶어. 시장 조사를 해야 하는데 도와줘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프롬프트는 아닌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소비자 선호도에 대해서 이 사업이 매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 홍대 앞이 굉장히 핫하고 매력적인 곳인데 주요 경쟁자가 있는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주요 경쟁자가 있을 경우에 같은 아이템일 수도 있고 다른 아이템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이 될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사업이 단기적으로 인기가 있다가 끝날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업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서 분석을 해줘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레시피에 대해서인데 요즘에 단호박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너는 자연식을 좋아하고 즐기는 셰프야. 여름철 단호박이 많이 나는데 잘 해 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줘. 요리 제목, 재료와 용량, 요리 방법을 일곱 가지로 표를 만들어줘. 그랬어요. 이건 아주 간단하게 썼죠. 그다음에 요거는 지난주에 제가 그 메타에서 벌금을 물게 되었는데 얼굴을 무단 수집했다. 그래서 텍사스주가 제기를 해서 2조 원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금 합의금을 내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제가 5조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지난주에 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조 원을 내는 메타해서 이게 지금 매경신문에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합의금을 내게 되었는데 이걸 보고선 제가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이 생겼어요. 어떤 궁금증이었냐면 며칠 전에 매일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 정말 궁금하네. 메타가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그 밑에 구분기호를 두고 그 밑에는 질문을 썼죠. 이 질문이 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COT 기법이라고 체인 오브 솔트라고 있거든요. 그 프롬프팅 기법을 이용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었기 때문에 제가 넘버링을 했어요. 알려줘? 그렇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하고, 우리 채티가 아주 얘기를 잘해주네. 고맙네. 그래서 질문을 더 할게 해서 이렇게 14가지 질문을 이어서 했습니다. 질문하고 제너레이션 했는데, 요거 하고 나니까 이제 토큰이 다 됐다고, 요거를 제가 우리 회사에서 정식도 했었거든요. 거기는 무료로 쓰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제가. 그랬더니 토큰이 다 돼서 이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냈는데, 음, 그래서 궁금해. 그래서 근데 메타가 텍사스 주랑 하는 건지 주에 있는 어떤 누구랑 하는 건지를 정확히 몰랐었어요. 그래서 누구랑 합의하는 거야? 소송을 진짜로 건 사람이 있는 건가? 얼굴을 공유한 사람들과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물었죠.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그 다음에 왜 주가 이걸 제기했을까? 그리고 10년 전에도 이게 10년 동안에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물은 거거든요. 그래서 10년 전 그걸 소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10년 전에도 이런 개인정보보호법 이용했었나? 소급 적용이 되는 거야? 라고까지 제가 물었었고 답을 너무너무 잘해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로그인할 때 안면 인식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불특정 다수의 얼굴인가? 물었더니 대답을 해주고 그리고 다른 플랫폼에서도 파장이 크겠네. 그럼 다른 주들도 들고 일어나잖아. 52개 주인데. 그쵸?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도 적용이 돼? 그러면은 메타 말고 다른 플랫폼은 어디가 그런 제조 가능성이 있어? 그 대답을 거기에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 플랫폼 기업들마다 그리고 미국의 각 주, 그리고 그 내용들이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되는지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플랫폼도 합의금을 준 기업이 있어? 있더라고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지만 아니면 우리가 잘 몰랐거나 그리고 개인정보라고 하는 게 얼굴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잖아?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개인의 SNS 활용도 그렇고 기업의 플랫폼 사업도 그렇고 하기 어렵겠네.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위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물론 수조 원의 수천 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뭐 이런 비용이 크지 않다 하겠지만은 50여 개 주가 달라붙고 그다음에 각 나라마다 개인정보 활용법을 이용해서 제소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합의금에 대한 선례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합의를 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 개연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렵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 기법을 가지고선 하는데 아마 오늘 다 하지는 못할 것이고, 자,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어, 우리 선생님들 챗 GTP는 지난번에 다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마 샀던 명이 없다고 하신 분이 몇 명 계셨었어요. 그쵸? 네, 네, 그리고 혹시 클로드하고 제미나이, 구글 제미나이, 그 다음에 클로드하고 제미나이하고 또 어디 한다고 그랬었죠? 코파일럿하고 저희가 해볼 건데 이거를 다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일단은 챗 GTP만 하셔도 되고 두 개만 하셔도 되고 근데 창을 여러 개를 열 수가 있으면은 뭐 세 개, 네 개 다 여셔도 되고 아니면 리튼 같은 다른 어떤 플랫폼을 여셔도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개를 소개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챗 GTP만 얘기하고 있는데 챗 GTP만이 아니고 다른 플랫폼도 우리가 이런 정보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성격으로 다른 양식으로 이렇게 생성한다는 거를 우리가 몸소 직접 보고 체험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나는 이게 나한테 맞아. 얘 정말 대답 잘해주네. 이 기능이 훨씬 더 좋네. 이건 어떠네? 라고 우리가 비교 차이를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이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아까 제가 혹시 음, 가능하신지 로그인 가능하신지 물어봤었는데 어디까지 로그인 하셨을까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저는 지금 제가 로그인 하는 거를 저는 일단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채팅방에 올려보실까요? 챗 GTP 로그인 하셨다 지금 제가 프롬프트를 드릴 거예요. 드리면 선생님들께서 그 프롬프트는 아니면 조금 더 변형해서 당신의 그 로그인된 그 프로그램에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너레이션 되는 걸 보시고 싶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더라도 다른 어떤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챗 GTP 로그인 하셨죠? 하신 분들 1번 네, 오케이 넣고 계시고 네. 그 다음에 코파일럿에 접속하신 분 2번 넣어주세요. 이걸 꼭 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도중에 본인이 많이 쓰시고 있거나 아니면은 선호하는 그러한 걸 쓰시면 됩니다. 일단 무료이기 때문에 어느 거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트로피 클로드에 넣으신 분은 3번 넣어주세요. 3번. 클로드는 아침에 접속이 좀 어렵다고 그러네요. 네, 맞아요. 저도 어제 접속이 안 되다 했는데 결국 되긴 했거든요. 일단은 되는 거 하시죠. 가능하시면 들어가고 아니면은 뭐 다른 것도 이용하시면 되니까. 그다음에 재미나이는 4번. 어떤 거든 한 개 말고 한 두 개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나 세 개. 창이 지금 좀 크시거나 그러면은 두 개 정도 여시면 되고 양쪽으로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요. 아니면은 뭐 창을 이렇게 분류해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분할해서 하나씩 넣으셔도 되니까 한 두 개 정도 하시는 게 어떨까 이 중에 원하시는 걸로. 한 개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자, 되셨을까요? 그러면은 창 두 개를 여셨다. 5번. 오케이. 세 분. 창 두 개 이상 열었다. 네 분. 이 링크에서 들어가셔서 구글로 로그인 하시면 어렵지 않게 되시거든요.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지금 답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프롬프트를 가지고 싶으세요, 선생님들? 어떤 프롬프트에 관심 있으실까요? 처음부터 드릴까요? 메디컬 분야에서부터? 건강이나 음식, 뭐, 요런 거, 글쓰기, 요런 건 다 관심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공통으로. 그쵸? 첫 번째, 메디컬 분야에 대해서 제가 이거 채팅방에 요거를 넘겨드릴 테니까, 요거를 그대로, 우리 선생님, 채팅방에 이거 복사되죠? 복붙되죠? 지혜수 선생님, 네, 됩니다. 제가 올렸거든요. 네, 올렸습니다. 자, 메디컬 분야에서 제가 채팅방에 올렸으면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보시고, 아니면은, 어, 조금 질문을 달리 하셔도 됩니다. 본인에게 맞게. 요 LDL 수치는, 로우 리밋, 그러니까 낮은 수치, 뭐죠? 저밀도 콜레스테롤인데, 이거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치가 높더라도, 그것만 높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LDL 수치가 높은 거는 굉장히 나빠서 약을 꼭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일단 그 LDL 수치가 높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최대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화면이 어디가 공유가 되고 있을까요, 선생님들? 지금 챗 GTP 화면 나오고 있죠? 네, 네네. 챗GPT 화면 공유되고 오케이. 있어요. 네네. 저는 이거를 다른 걸 넣었었는데, 잠깐만요. 음.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잘 나오셨을까요? 프롬프트 넣어보셨어요? 네, 잘 나오고 있어요. 네네. 원하는 답이 나오나요? 오, 여기 올리셨구나. 그리고 이게 이제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한 가지씩은 뭔가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혈압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아니면은 부분이 또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바꿔서 넣어보세요. 바꿔서. 그리고 질문도 요거는 이제 어떤 뭐 스페시픽하게 들어가 있는 거긴 한데 또 다르게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보시면 되고 또 이거를 그러니까 질문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표 형식으로 표 형식으로 이게 받기를 원하거나 아니면은 1번 뭐 이 밑으로 해서 뭐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분리를 해줬지만 마크다운 형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이제 프롬프팅 기법에 하는데 이제 큰 글씨, 작은 글씨, 소글씨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어,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중요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크다운 형식으로 해줘. 그 형식을 지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요거는 지금 형식을 지정 안 했지만 내가 지금 분류를 잘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묻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죠. 그거는 몇 가지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여기에서 식이요법을 하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줘 하면서 표로 만들어줘 그러면은 또 그렇게 해주겠죠. 예를 들어서 식이요법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가? 라고 물었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음, 제가 여기에다가 다른 걸 하나 넣었네요. 다른 주제로. 아, 해독 주스를 넣었구나. 그래서 이 식이요법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좋아야 되는, 어떻게 식사를 해야지 이 고지혈증이 좀 낮아질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리 계속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세 번째 약으로 통제가 안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얘네들은 약물요법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켜야 되고 의료기기를 써야 돼. 전문의와 상담해 그랬어요. 그래서 네 번째, 어, 네 번째 메시지가 너무 길다고? 어머나 그렇구나. 그러면은 프롬프트에다가 간략하게 대답해줘 그러세요.
물어보세요. 간략하게 대답해줘라고. 그리고 제가 네 번째 질문을 아니면 끊어서 이번에 이렇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지 말고 다음 창으로 시작을 해보세요. 다음 창으로. 가정육과 관련이 있어? 라고 물었어요. 이것도 COT 기법이죠. 체인 오브 소트. 생각에 꼬리를 이어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고지혈증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예방과 관리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다섯 번째 질문까지 했어요. 체중은 정상이고 식습관은 좋아. 금연과 주량은 약간 있고 그런데 왜 LDL 수치가 높은지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겠지? 라고 진짜 개인적인 심각한 고민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능성 있는 요인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있고 호르몬 변화도 있고 잘못된 측정 방법일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관리 방법은 정기적인 검진을 해야 되고 스트레스 관리, 약물 치료, 건강한 식습관 유지, 적절한 운동. 이게 사실은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LDL 수치에 대한 어떤 예방이나 관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해독 주스에 대해서 물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울대 어떤 박사가 해독 주스라고 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어머 저걸 먹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랬더니 해독 주스에서 주장되는 효과가 있긴 있는데 건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해독 주스 레시피가 있고 거기에는 이러이러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알아본다고 썼어요. 근데 해독의 효과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이 최씨 얘기하기로는 과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특별히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인체는 간, 신장, 피부 등 여러 기관을 통해서 스스로 해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양소를 보충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혈당 수치는 당분 혈당을 높일 수가 있다. 과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는 혈당 관리가 필요하다. 그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화 시스템도 다르고 신진대사도 다르고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믿고서는 하지는 말고 좀 전문의 얘기를 들어봐라. 그렇게 지금 저한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독에 십자화 채소가 좋더라고. 브로콜리, 양배추, 컬리플라워 같은 채소 말이야. 다른 채소보다 월등히 뛰어난 성분이 여기에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제가 물어본 건데 그랬더니 케일, 십자와 채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든지 셀로라판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진짜로 있는데 이거는 항염증, 항산화 화합물입니다. 라고 설명을 잘 해주네요. 효능도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 항균, 항암 효과가 있고 암 발생에도 항암 효과도 있다. 항균 효과가 있다. 항산화 작용이 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렇죠.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건강 효과는 이렇게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어라. 레시피까지도 받았습니다. 다른 레시피도 알려줘 그랬더니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처음에 질문을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질문에 꼬리에 꼬리를 이어서 어떤 게 궁금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이 좋고 식이 조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음식에 대한 레시피까지 영양소 성분까지 다 우리가 한꺼번에 알게 됐죠.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이 친구에게서 프롬프트를 이렇게 하나하나 넣었을 때 내게 맞는 이러한 궁금증과 이런 정보들을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 쓰는 건데 자 요거는 제가 두 번째로 프롬프트를 넣어 드릴게요. 요거는 두 번째 요거는 시인데 간단한 뭐 에세이를 쓰셔도 되고 간단한 산문으로 쓰셔도 되고 그러시거든요. 요거는 창을 새로 여셔야 되겠죠. 새 창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제가 3.5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새 창을 여셔서 요걸 넣으시면 됩니다. 안녕. 너는 창의적인 문해를 좋아하는 캐릭터야. 그래서
지기와 은유를 사용하고 은유를 맞춰줘 이렇게 썼어요. 그래도 이렇게 써주네요. 아, 여기다가 제목도 알려줘 그래야 되겠네요. 요걸 썼는데 자 보세요. 이게 조금 10줄인데 물결이 피어나는 햇살의 춤, 가족의 숨 이거는 은두를 맞춰달라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푸른 자락, 포근한 것 약간은 너무 AI스럽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요거를 읽어줘 할 수 있어요. 읽어줘 하면은 물결 위에 피어난 햇살의 춤, 바람 속에 녹아든 가족의 숨. 바다는 우리 마음의 푸른 자락, 산은 그 위에 펼쳐진 포근한 깃. 어떠세요? AI가 읽으니까 너무 운치가 없죠. 자, 그리고 요거는 복사하는 복사 툴이죠. 복사를 해서 다른 데 가지고 가면 되죠. 복사를 해서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잘 아시죠? 이렇게 채팅방이나 아니면 내가 자료를 수집할 때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 요거는 다시 생성하는 거, 리제너레이션 하는 거. 요거는 대답이 별로예요. 아니면 좋아요라고 표시하는 거. 그리고 요거는 모델을 변경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4.0으로 했을 때는 음, 지금은 아직 4.5가 지금은 비용이 발생되지 않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파도는 어머니의 속삭임처럼 부드럽게 우리를 감싸 안고 햇살은 아버지의 따스한 손길처럼 피부 위에 사랑을 그려내네. 산은 할아버지의 품처럼 든든히 우리를 지켜주고 바람은 할머니의 노래처럼 귀에 속삭여 평화를 불러오네. 가족과 함께라면 여름은 영원한 휴식의 바다. 아까보다는 이게 조금 더 낫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내용이 더 좋다. 그러면은 요거를 채팅창에 보내거나 아니면은 네 여기에 제가 역할을 넘겨놔가지고 요거를 제가 다시 가지고 왔는데요.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요거 보여드리려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지금은 일단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가 챗 GTP에서만 제가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럼 다른 걸 해야 되겠다. 챗 GTP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아까 저기 코파일럿이나 어떤 거 누가 들어오신 분 있으실까요? 플로드는 안 된다고 하셨고 코파일럿이나 제미나이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윈도우 키를 누르고 탭에서 왼쪽 키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분할이 되거든요.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재미날 이쪽으로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은 창에 지금 한 창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쓸 수가 있거든요. 요거 해보셨을까요, 선생님들? 그리고 제미나이에서는 일단 제미나이 창 크게 열어서 보자면은 이제 새 창을 열어서 여기 들어오셨죠? 아까 제미나이 구글의 제미나이 맞아요. 제니님 다 하셨군요 벌써. 맞아요. 모두 다 자세히 잘 나옵니다. 자 이제 전체 보여드릴게요. 요건 아까 우리가 시를 쓴 그 내용 아까 제가 했던 거고 요거에 대한 프롬프트를 제가 같이 넣어 볼게요. 다 올리셨구나. 윤설아님도 올리시고 노영희님도 올리시고 다 올리셨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제가 설명하는 중에 벌써 다 하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시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쵸? 여기는 보세요.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었는데 아주 그냥 순식간에 결과는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제미나이에서는 여름날 향기의 노래에서 제목이 나오면서 푸른 바다 하얀 모래알 가족의 웃음소리 파도에 실려 하면서 등대와 같다. 그리고 시에 대한 설명도 써주네요. 주제, 어조, 그리고 시어, 표현 기법, 그리고 다른 시도, 다른 아이의 시점으로 써보세요. 이렇게 해서 예시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런 창의적인 시를 만들고 싶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 주세요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네요. 그쵸? 그리고
추가하거나 변경하고 싶은 게 있으면 또 의견을 말씀해 주셔라고 프롬프트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채세에서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친절한 느낌이 있지 않나요? 선생님들? 저는 좀 친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설명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고, 제가 요거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 여러 가지 지금 이용을 하셨는데, 그거를 만약에 제너레이션 했는데 너무 괜찮아요. 아니면 그거를 이렇게 한번 단발성으로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료를 모으고 싶어요. 자료를. 그러면은 각 분류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럼 표를 만들거나 해야 되는데 이 노션에서 이 열을 분할해서 이렇게 놓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프롬프트는 요거였었어요. 이제 홍대 앞에서 지중해 식단을 기업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인데 우리 노션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잘 하시잖아요. 자, 여기에서 여기에 뭐죠? 이게 점 6개, 이게 핸들이잖아요. 이 핸들을 클릭을 하시면은 옆에 이 내용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내용인지 전환이 뜨거든요. 여기에서 밑으로 내리시면은 여기 2개의 열, 3개의 열, 4개, 5개까지 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개까지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글씨가 너무 작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보통 3개 정도, 2개나 3개 정도 많이 하거든요. 그림은 2개 정도 하고 이렇게 글은 한 3개 열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3개를 누르시면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드래그를 갖다 대면은 잠깐만요. 이렇게 드래그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긁으면은 3개 있는 게 보이시죠? 파란색 네모 박스가 3개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3개 열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기에다 놓고서는 글을 쓰시면 돼요. 가령 여기서 챗GPT를 여기다 넣었어요. 이렇게 넣게 되면은 클로드를 놓고 이 위치에다가 넣게 되면은 3개 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밑에다가 Shift Enter를 치면 계속 그 밑에 글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만들어 주시면은 같은 내용의 것을 우리가 한 눈으로서 한 면에서 비교 분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읽어보고 그리고 클로드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해줬어. 그 다음 제미나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줬어. 그럼 요거를 이 내용 중에 좋은 내용을 서로 믹스를 해도 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발췌를 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한 곳에서 너무 괜찮아. 그럼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들을 이렇게 분할해서 비교 분석했을 때 조금 더 가시성이 좋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요거 가지고 이제 다시 이 부분에 셀렉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전환도 가능하고, 그쵸? 예. 그래서 요 열을 2개나 3개, 4개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면은 굉장히 더 도움이 된다. 그런 바로 거를 아래 알려드리고 내려놓을 때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그 전체로 되는데 글씨가 바로 아래 챗GPT 세 내려놓을 개로 때 나누고. 네네. 지금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네네. 아까 여기에서 Shift 엔터를 누르시면은 바로 커서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은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쵸? 됐죠? 네네. 이렇게 아, 해서 예.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 블럭 안에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요거가 한 블럭 안에 있는 거고, 요거는 블럭이 요만한 거예요. 그래서 블럭 안에서 글을 내렸을 때는 Shift 엔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요 같은 Shift 경우, 엔터. 네, 맞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제가 글을 쓸 때, 우리가 제너레이션 할 때 이게 엔터를 눌렀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블럭이 다 각각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왜냐면 복사해서 붙여놨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네네. 거고, 우리가 만약에 한 통으로 하나, 여기 통으로 블럭 안에다 다 넣고 싶어요. 그럼 이제 엔터를 치면 되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요건 이제 복사를 해서 붙여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블럭 안에서 쓰고 싶다 그러면은 바로 Shift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게 블럭이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범위를 지정했을 때,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나오는 거는 블럭이 하나라는 거예요. 요 블럭이 하나라는 거고 요거는 블럭이 요만한 거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더 크게 하려면은 Shift 엔터로 이렇게 눌러주면은 블럭 이렇게 커졌죠. 공간이 이 블럭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커졌죠.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해서 열을 나누는 방법이 있다. 글쓰기 할 때는 이 열을 나누는 방법을 이용하면 노션을 정리하기가 쉽다, 좋다, 편하다 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 프롬프트 지금 더 알려드릴 게 많이 있어요. 여기 COT 기법도 제가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 못했던 얘기들 프롬프트를 넣어서 제너레이션 하는 거 이거를 내일 더 복습을 하시거나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내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이거 엄청 궁금하던데. 궁금해요. 내일 얼굴 알려주세요. 수집하는 거 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챗이나 이제 이 LLM 모델이 이제 알려주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제 AI에 대한 리터러시에 대한 공부도 하고 우리의 네. 그 눈을 좀 이렇게 확장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록 중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는 수업 들었어요. 저 클로드 가입을 못 해가지고 제미나이하고 클로드가 오늘 잘 안 됐나 봐요. 아까 어, 노영희 님도 클로드 가입 안 된다고 그러셨고, 오늘은 못한다고 뜨더라고요. 지금 네. 무슨 정비 중이라고 떠서 네, 저도 못했어요. 어제도 잘 되다 안 되다 그래가지고 저도 음, 이게 잘 안 되네 싶었었거든요. 저도 꼭 클로드 가입이 다른, 안 됐어요. 네네. 저도 클로드 어떤 가입 거요? 못했어요. 클로드 오늘 안 됐나 봐요. 클로드 말고 다른 거 하시면 됩니다. 재미나이 그래서 하셔도 되고. 제미나이하고 재미나이 했어요. 챗GPT만. 네. 저도요. 그래서 오늘은 서로 간의 비교 분석을 잘 못했는데, 사실 차이가 많이 있어요. 오늘은 제미나이하고 챗GPT하고 좀 다르다는 거 인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클로드나 리튼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아주 틀리진 않은데, 제너레이션 되는 양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범위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거든요,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숙제로 그걸 한번 해보세요. 한 2개나 3개 풀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아무거나 프롬프트를 넣어보세요. 짧게도 넣으셔도 되고 크게도 넣으셔도 되고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내일은 한번 그걸 얘기해 보면서 서로 이제 공유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록 중지 눌렀던 것 같은데 기록 중이네요, 아직. 그러시